세계 평화 정말 가능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완전히 잘못된 곳에서 그 답을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요, 전 지구적인 모든 분쟁의 근본 원인을 사랑의 부족이라는 딱 한 가지 문제로 보고 거기서부터 지정학적인 해법, 그리고 더 나아가 영적인 해법까지 제시하는 아주 흥미로운 주장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문장,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전쟁, 가난, 불평등, 이 세상의 온갖 문제들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결국 사랑의 부족이라는 단 하나의 원인이 나온다는 거죠. 굉장히 대담한 진단인데 과연 이 주장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논리입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사랑의 부족이라는 건 그냥 막연한 감정 상태가 아니에요. 이게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 즉 불관용을 낳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 그 불관용이 국경을 넘나드는 모든 갈등과 분쟁의 진짜 씨앗이 된다는 겁니다. 자, 논리의 흐름이 보이시죠? 그럼 이 거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첫 번째 해법은요, 아주 정치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급진적이에요. 지금 우리 세계를 이렇게 조각조각 나누고 있는 국가라는 개념을 넘어서자는 겁니다. 모든 나라가 하나로 합쳐져야 한다는 제안이죠. 말 그대로 하나의 세계를 만들자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하나의 세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이 제안이 그리는 그림은 이렇습니다. 모든 나라가 크든 작든 부자든 가난하든 똑같은 발언권을 갖는 새로운 정치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지구의 모든 자원은 더 이상 특정 국가의 소유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함께 나누고 관리하면 공유 자산이 되는 거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비전이죠. 물론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 바로 이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아니, 소위 가진 나라들이 자기들의 부와 자원을 못 가진 나라들한테 순순히 나눠줄 리가 있나? 맞습니다. 이 자료에서도 바로 이 점이 가장 즉각적이고 명백한 반론이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나옵니다. 자원을 나누는 게 부유한 국가가 베푸는 자선이나 희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전 세계의 가난과 불평등이 사라져서 모두가 안정된 세상이 되는 게 결국에는 부유한 국가를 포함한 모두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된다는 거죠. 이건 아주 철저하게 실리적인 주장인 셈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쳐도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남잖아요. 아니, 이 모든 걸 실행하려면 대체 그 어마어마한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자,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첫 번째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이 금액입니다.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300조 원.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바로 전 세계 국가들이 매년 오직 군사적인 목적으로만 쏟아붓고 있는 돈입니다.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천문학적인 액수예요. 여기서 핵심은 군대를 아예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그 막대한 비용을 극적으로 줄여서 그 돈을 우리 사회의 진짜 문제들, 그러니까 굶주림, 질병, 주거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데 쓰자는 겁니다. 새로운 세금을 거둘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전쟁에 쓸 돈을 평화를 위해 쓰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평화 배당금이라는 개념입니다. 전 세계가 하나가 된다니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리시나요? 역사상 그런 일을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자료는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 사례를 하나 가져옵니다. 바로 미합중국의 탄생이죠. 이 비유가 이 주장의 중심을 꿰뚫고 있어요. 지금이야 상상하기 어렵지만 초창기 미국의 13개 주는 사실상 그냥 13개의 다른 나라나 마찬가지였어요. 서로를 경쟁자로 보고 끊임없이 으르렁댔죠. 그래서 하나의 강력한 중앙정부 아래로 뭉치자는 제안에 지금의 많은 나라들처럼 아주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연방이 되기 전의 주들은 각자 군대를 가졌고 이웃주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세금을 매겼고 심지어 서로 다른 돈을 쓰다가 전쟁까지 벌였습니다. 이 왼쪽의 모습, 이게 오늘날의 세계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지 않나요? 결론은 명확합니다. 13개의 주가 뿔뿔이 흩어져 있을 때보다 하나의 연방으로 뭉쳤을 때 훨씬 더 안전해지고 더 부유해지고 더 강력해졌죠. 약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위대해진 겁니다.
이 주장은 바로 이 똑같은 원리가 전 세계 국가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아니, 이게 이렇게 논리적이고 역사적인 사례까지 있다면 왜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거지? 바로 그 질문이 우리를 이 이야기의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끌어갑니다. 정치적인 해법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거죠. 이 인용문이 그 핵심적인 장애물을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바로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은 뭔가를 나누는 게 곧 내 것을 빼앗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특권, 부,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포기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벽이라는 거죠. 이 자료는 이 두려움의 뿌리가 되는 생각을 외부 세계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요. 나의 행복이나 안정감이 오직 내가 가진 돈, 집, 사회적 지위 같은 외부 조건에서만 온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잃는 것을 내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것처럼 극도로 두려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정치적인 해결책이 계속 실패하는 이유는 문제가 정치 시스템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즉 인간의 의식 그 자체에 더 깊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주장의 마지막 단계, 그리고 어쩌면 가장 심오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진정한 세계 평화를 위해 필요한 내면적이고 영적인 해결책입니다. 이 내면으로 들어가는 과정의 논리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첫째, 내 안에서 진짜 평화를 찾으면 바깥에 있는 물질적인 것들이 더 이상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둘째, 무언가를 꼭 필요로 하지 않으면 그걸 잃을까봐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지죠. 그리고 셋째, 그 두려움이 사라지면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나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도 함께 사라진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은 내면의 평화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당장 굶어 죽겠는데 어떻게 평화도 올 수 있으며 끔찍한 비극 속에서 어떻게 영광을 찾을 수 있단 말인가? 이 영적인 개념을 이토록 극심한 현실의 고통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겁니다. 당장 내 눈앞의 폭풍우를 멈출 수는 없지만 그 폭풍우를 바라보는 내 마음가짐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즉, 이 끔찍한 고통의 순간조차도 나를 성장시키는 더 큰 과정의 일부일 수 있다는 관점을 선택하는 겁니다. 물론 이건 지극히 어려운 일이지만 바로 이게 영적 해법의 핵심이라는 거죠. 결국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세계 평화는 개인의 일이다.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토록 거대하고 복잡해 보였던 전 지구적인 문제가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으로 돌아온다는 정말 놀라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외부의 정치 구조를 바꾸는 데 집중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 각자의 내면 의식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어쩌면 정답은 둘 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